한동화의 본초 여담. 먼 옛날 어느 한 선비가 병에 걸렸다. 선비는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았고 항상 노심초사하며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술로 잊으려고 하는 통에 술에 취해 잠들지 않는 날이 없었다. 가슴은 답답하면서 갈증도 심하게 났다. 간혹 기침과 가래도 올라왔다. 그리고 얼굴은 초췌해지고 피부는 메말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듯 안 아픈 듯 피곤함도 심했다. 견디다 못한 선비는 마을의 의원을 찾았다. 의원이 진찰을 해보더니 당신은 지금 열증이 심하고 이미 기혈까지 쇠에 있으니 3년 뒤에 저에 걸려 죽을 것이요 라고 하였다. 저는 악성 종기인 옹저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 당시 옹저에 걸리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선비는 걱정스러워하며 그럼 처방을 좀 해주시구려 라고 했다. 그러자 의원은 의서만을 이곳저곳 뒤적거리더니 결국 의서를 덮고서는 당신의 병에는 약이 없소 라고 했다. 아마도 처방을 해봤자 효과가 나지 않아 책망을 들을 것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약방을 가봐도 마찬가지 소리를 들을 것이요 라는 것이었다. 의원은 선비가 마치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선비는 슬퍼하면서 약방을 떠났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밥 생각은 전혀 없었고 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어느 날 선비의 부인이 대청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선비를 보고서는 서방님, 제가 듣기로는 저기 멀리 있는 모산에 사는 한 도사님의 의술이 신통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사님은 자신의 의술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또한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압니까? 도사님이 살 수 있는 좋은 처방을 알려주실지 말입니다. 하는 것이다. 선비는 부인의 말을 듣고서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사가 있다는 모산으로 향했다. 사서 삼경 등 책도 없이 그냥 옷가지 몇 개만 챙겨서 떠났다. 생각에 한 1년 정도 요양도 할 생각이었다. 몸도 몸이었지만 마음도 싱숭생숭해서 모든 것을 잊고 속세를 잠시 떠나 있어야겠다고 여긴 것이다. 모산에 도착한 선비는 깊은 산속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누가 봐도 도사처럼 보였다. 선비는 노인에게 대뜸 큰 절을 하고서는 어르신, 저는 잠시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잠시 머물게 해주시면 제가 나무도 하고 물도 길어오는 것으로 삭슬 지불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선비는 자신의 몸이 병들어 왔다는 말은 참 하지 못했다. 노인은 선비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올 사람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하게나 구름처럼 머물다 바람이 불면 언제라도 떠나가면 될 걸세 라면서 허락했다. 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두막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먹은 후 오전에는 땔감을 구해오고 오후에는 계곡까지 가서 물을 길러왔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멍하니 앉아 명상도 했다. 마치 수행을 하듯이 하루하루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이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많이 편해졌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여전히 예전의 증세가 불현듯 나타나기에 3년 뒤에 저에 걸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의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그 불안한 잡념은 떠나지 않아 잠을 자는데 뒤척이는 시간이 많았다. 어느 날 노인이 물었다. 자네는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기에 오매불망하는가? 아직도 세속의 욕심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선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병자입니다. 그런데 제 병이 불치병인 것을 알고 이렇게 어르신을 찾아뵌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제 병을 말씀드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증상과 함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노인은 진맥을 해보고서는 웃으며 말하기를 자네는 당장 하산하도록 하게나. 그리고 집에 가거든 날마다 크고 단 좋은 생배 한 개를 먹도록 하게. 그리고 생배를 잘라서
잘 말려 놓도록 하게나. 생배를 다 먹어서 없으면 말린 배를 뜨거운 물에 불렸다가 짜내어 찌꺼기를 먹고 즙을 마시면 자네의 병은 저절로 회복될 것일세. 라고 하는 것이었다. 선비는 자신의 병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더군다나 그깟 배를 먹어서 좋아질 것이라니 어이도 없고 허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산에서의 생활이 한 달 남짓이었지만 노인의 행동이나 면모를 봐서 그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선비는 노인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하산을 했다. 사실 1년을 유황할 요량으로 왔지만 원래의 목적인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기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선비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산을 내려왔다. 선비는 노인의 말대로 날마다 생배를 한 개씩 정성껏 챙겨 먹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무념무상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려고 노력했다.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도 줄였다. 노인의 말대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몸은 점차 좋아지는 듯 했고 열감과 피로감도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3년 뒤에 죽을 거라는 의원이 생각났다. 아직도 자신의 병이 심각한지 다시 진찰을 받아볼 생각이었다. 선비는 약방에 도착했다. 그런데 선비의 얼굴을 본 의원은 깜짝 놀랐다. 선비의 얼굴은 살이 찌고 추초함이 사라지고 윤택해졌기 때문이었다. 의원은 놀람을 뒤로하고 진맥을 했다. 맥 또한 완맥으로 화평했다.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한 듯 했다. 의원은 놀라며 물었다. 자네는 반드시 불세출의 명의를 만난 것이 분명하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이렇게 빨리 병세가 나아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놀랐다. 의원은 이 선비가 필시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선비는 자신의 병이 모두 회복이 되었다는 말에 기뻐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고서는 그 모산의 도사가 저에게 먹으라고 했던 것은 한낮 하루 생배 한 개뿐이었습니다. 라고 했다. 의원은 화들짝 놀라 뒤로 나자빠칠 뻔했다. 의원은 의사를 여기저기 뒤적거려도 적절한 처방을 찾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 비방이 단지 배라니. 배만으로 이렇게 치료했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심지어 의서에서는 배는 약에 넣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기도 해서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배 이외에 선비가 눈치채지 못했던 특별한 비법이 더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선비가 떠난 후 의원은 자신의 의술이 미천함을 온통해하며 옷과 의관을 챙겨 입고 선비가 향한 모산을 찾았다. 노인을 발견한 의원은 큰절을 올리며 저는 일찍이 도사님께서 비방을 전해주셨던 한 선비에게서 듣고서 이렇게 무리함을 무릅쓰고 도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그 선비에게 저는 불치라고 했거늘 벌써 이렇게 건강을 모두 회복한 것을 보면 도사님이 알려주신 비법이 약이 된 듯합니다. 부디 의술이 미천한 의생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 의원이 배라는 단어는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의원의 얼굴을 한참 보고서는 절실함이 느껴졌는지 노인은 말을 꺼냈다. 대체로 옛 사람들은 병을 논할 때 외감으로는 주로 풍안을 논하기 때문에 개지나 마왕과 같은 신랄한 약들과 내행을 제거하고 몸을 보호한다고 해서 부자나 인상과 같은 열한 약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병이 아니라 도리어 약 때문에 몸에 열독이 쌓이는 것이 문제요. 그래서 요즘 옹저나 등창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세속의 의원들은 모두 문제를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위에 보면 약이 되는 식품도 많이 있소이다. 생배 또한 풍열을 치료하고 배를 촉촉하게 하면서 심화를 서늘하게 하고 담을 삭히고 화를 내리며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지만 의원들은 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소이다. 지난번에 선비처럼 요즘 사람들의 병의 원인을 보면 잘 먹고 신경을 쓰는 일이 많아 담병과 화병이 열에 17이니 이때는 생배가 약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노인은 대뜸 혹시 배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하고 물었다. 의원은 다 아는 걸 물어본다는 투로 배는 한자로 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렇다면 과거 선인들은 왜 배를 이자라고 이름 지었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의원은 당황해하며 답을 못했다. 노인은
이에는 소통하고 이롭다는 리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의 이로움이 적지 않지만 성질이 서늘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할 따름이요. 라고 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혹시 배 이외에 다른 비법은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노인은 의원 양반, 당신도 하산하면 오늘부터 생배를 먹어야 하겠소. 당신의 의구심이 화병으로 바뀔까 걱정이요. 하는 것이다. 의원은 얼굴이 붉어졌다. 오로지 배뿐이었구나. 환자를 진찰할 때 낫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든지 약성이 강하고 독한 처방만을 찾고 오랫동안 복용해야 한다고만 강조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의원은 오늘에서야 아무리 심한 중병이라도 병증에만 적중하면 하찮은 배조차도 선약이 될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 약식동원이 별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본초 강모